조폭이 다짜고짜 만옥이모가 정성스럽게 구운 김치전을 발로 걷어차며 소리쳤다. 이딴 게 15,000원이라고? 완전 바가지네. 뜨거운 김치전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다.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옆에 있던 정숙이는 외쳤다. 그 순간 만옥이모가 차가운 눈빛으로 전화를 걸어 말했다. 지금 당장 와. 문제 생겼어. 하나둘씩 시장의 모든 셔터가 내려가기 시작했고 조폭이 당황해하자 만옥이모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정수가, 여기는 우리 땅이야. 경찰 따위는 필요 없어. 언제나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아자아자 파이팅!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아침 6시 서울 한복판 중앙시장에는 벌써부터 부산한 소리들이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30년 넘게 이어져 온 이 시장은 마치 살아 숨쉬는 생명체 같았어요. 철제 셔터가 올라가는 소리, 물 뿌리는 소리, 그리고 상인들의 정겨운 아침 인사가 하나둘 섞여 들렸죠. 정수가 어서 와. 오늘 국 끓였으니까 같이 먹자. 김치전집을 운영하는 만옥이모가 시장관리소로 향하는 정숙을 불러 세웠습니다. 정숙은 올해 55, 시장관리소에서 계약직으로 일한 지도 벌써 15년째였어요.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아들 둘을 키우느라 고생도 많이 했지만 이 시장 사람들 덕분에 외롭지 않게 살아올 수 있었죠. 이모, 고마워요. 그런데 오늘 아침부터 뭔가 이상해요. 정숙이 관리소 문을 열면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평소와 다른 점이 눈에 띄었거든요. 시장 입구 쪽에 낯선 남자들이 서성이고 있었어요. 정장은 입었지만 뭔가 거칠어 보이는 얼굴들, 그리고 손등에 흐릿하게 보이는 문신까지. 정수가 나도 그 사람들 며칠 전부터 봤어. 뭔가 심상치 않아 보이더라고. 만옥이모도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시장에서 30년 넘게 장사를 해온 베테랑이라 사람 보는 눈이 예사롭지 않았거든요. 오전 10시쯤 시장은 본격적인 장날 분위기로 접어들었습니다. 주부들이 하나둘 장바구니를 들고 나타나기 시작했고 각 가게마다 손님들로 북적이기 시작했어요. 정숙은 시장 순찰을 돌면서 상인들의 안부를 묻고 혹시 불편한 일은 없는지 체크하고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야, 이딴 게 15,000원이라고? 완전 바가지네. 만옥이모의 김치전집 앞에서 험악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정숙이 급하게 그쪽으로 향해 보니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남자가 만옥이모 앞에서 고함을 치고 있었습니다. 손등에 문신이 뚜렷하게 보였어요. 손님, 저희 김치전은 직접 담근 김치로 만드는 거라서요. 다른 곳보다 조금 비쌀 수는 있지만. 만옥이모가 정중하게 설명하려 했지만 남자는 듣지 않았습니다. 뭐? 직접 담근 김치? 그런 거 누가 믿어? 다 마트에서 사다가 파는 거 아니야? 남자의 목소리가 점점 거칠어졌어요. 주변 손님들이 하나둘 쳐다보기 시작했고 분위기가 험악해지고 있었습니다. 손님, 잠깐만요. 제가 시장관리소에서 일하는 사람인데요. 정숙이 조심스럽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정숙을 한번 훑어보더니 비웃듯 말했어요. 시장관리소. 그런 데서 뭘 할 수 있는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남자가 갑자기 발을 들어 올려 만옥이모가 막 구워낸 김치전을 발로 걷어찼어요. 뜨거운 김치전이 바닥에 떨어지면서 산산조각이 나고 기름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이런! 만옥이모가 깜짝 놀라며 뒤로 물러섰어요. 정숙의 얼굴도 순간 하얗게 변했죠.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정숙이 목소리를 높였지만 남자는 오히려 더 큰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뭐? 아줌마 뒤질래? 시장 전체가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다른 가게 상인들도 무슨 일인가 싶어 하나둘 고개를 내밀고 있었고 손님들은 무서워서 뒤로 물러서고 있었죠. 정숙은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이 시장이 자신의 터전이고 만옥이모를 비롯한 상인들이 모두 가족 같은 사람들이었거든요. 당신,
지금 CCTV 다 찍히고 있어요. 경찰 부를 거예요. 정숙이 휴대폰을 꺼내려는 순간 남자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경찰이 뭔데? 내 뒤에 누가 있는 줄 알아? 아줌마? 그때 만옥이모가 조용히 자신의 휴대팩을 꺼내더니 어디론가 전화를 걸기 시작했어요. 정숙은 이모가 경찰에 신고하는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도 통화 내용이 달랐습니다. 응, 나야 지금 당장 와. 문제 생겼어. 만옥이모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차가운 기운이 감돌고 있었어요. 그리고 전화를 끊은 뒤 주변 상인들과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러자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둘씩 가게 셔터가 내려가기 시작한 거예요. 철물점, 생선가게, 과일가게. 마치 약속이나 한 듯이 모든 가게들이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이모, 뭐 하시는 거예요? 정숙이 당황해서 물었지만 만옥이모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정수가, 여기는 우리 땅이야. 경찰 따위는 필요 없어. 조폭이 정숙과 만옥이모를 번갈아 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주변 가게들이 하나둘 셔터를 내리는 모습을 보고도 전혀 개의치 않는 듯 했어요. 뭐야, 이거. 장사 접고 도망가는 거야? 그럼 더 좋지. 남자가 큰 소리로 웃으며 만옥이모의 가게 진열대에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김치통을 밀어뜨리고 플라스틱 의자를 발로 차기 시작했어요. 그만해요. 당신 지금 기물 파손죄예요. 정숙이 다급하게 외쳤지만 남자는 오히려 더 거칠게 구었습니다. 가스레인지 위에 있던 프라이팬까지 바닥에 떨어뜨렸거든요. 쨍그랑 하는 소리가 시장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기물 파손. 그런 거 내가 무서워할 것 같아? 그때 철물점에서 덩치 큰 사장님이 나왔습니다. 평소에 과묵하기로 유명한 철수 아저씨였는데 손에는 쇠파이프를 들고 있었어요.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철수 아저씨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위압적이었습니다. 조폭도 순간 움찔했어요. 하지만 곧 다시 건방진 태도를 보였죠. 아저씨도 나서고 싶어. 그럼 같이 당해볼래? 조폭이 철수 아저씨에게 다가가려는 순간 주변에서 또 다른 상인들이 나타났습니다. 생선가게 영호 아저씨, 과일가게 순자 이모, 반찬가게 경자 이모까지 모두들 손에는 뭔가씩 들고 있었어요. 정숙은 이런 상황이 처음이라 당황스러웠습니다. 평소에 정겨운 웃음만 나누던 이모들과 아저씨들이 이렇게 결연한 표정을 짓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이모들, 위험해요. 경찰이 올 때까지 기다려요. 정숙이 말하려는 순간 만옥 이모가 정숙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정수가, 우리가 이 시장에서 30년 넘게 살아온 사람들이야. 누군가 우리 터전을 짓밟으면 우리가 직접 지켜야 해. 만옥 이모의 눈에는 평소와 다른 단단함이 있었어요. 마치 젊은 시절의 강인함이 되살아난 것 같았죠. 조폭은 주변에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을 보고 조금씩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모든 가게의 셔터가 내려가면서 시장이 마치 거대한 감옥 같은 분위기로 변한 것을 느꼈거든요. 야, 뭐야 이거? 미쳤어? 다들 갑자기 왜 이래? 조폭이 뒤를 돌아보니 시장 입구 쪽 셔터도 모두 내려가 있었어요. 완전히 갇힌 상황이 된 거죠. 갇힌 거야, 지금? 조폭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당황스러움이 섞여 들었습니다. 아무리 거칠게 살아온 사람이라도 이런 상황은 예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정숙도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장의 모든 출입구가 막혔고 상인들이 하나로 뭉쳐서 조폭을 포위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것은 누군가 계획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만옥 이모, 이게 뭐예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정숙이 걱정스럽게 말했지만 만옥 이모는 차분했습니다. 정수가, 너도 이 시장에서 15년을 살았잖아.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이 자리를 지켜왔는지 알잖아. 만옥 이모가 바닥에 흩어진 김치전 부스러기를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저 사람이 발로 찬 건 김치전이 아니야. 우리가 30년 동안 쌓아온 자존심이야. 조폭이 출구를 찾아 이리저리 뛰어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어디를 가도 셔터가 굳게 닫혀 있었어요.
심지어 화장실 쪽 출구까지 막혀 있었죠. 야, 이거 불법 감금이야. 너희들 다 경찰서 갈 거야. 조폭이 소리를 질렀지만 상인들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갔어요. 철수 아저씨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경찰이 올 때까지 우리끼리 얘기 좀 하자고. 조용히. 정숙은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평생 이런 상황을 겪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묘한 안도감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 이 사람들이 모두 한편이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정숙아. 만옥이모가 다시 정숙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여기는 우리 동네야. 우리가 만든 법이 있어. 그 법은 경찰보다 빨라. 조폭은 이제 완전히 패닉 상태가 되었어요. 휴대폰을 꺼내려 했지만 손이 떨려서 제대로 조작할 수도 없었죠. 시장은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30년 세월 동안 쌓인 상인들의 강인함이 숨어 있었어요. 조폭이 휴대폰을 꺼내려 하는 순간 철수 아저씨가 성큼 다가가서 그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힘좋기로 소문난 철물점 사장답게 조폭의 손목을 쉽게 제압했어요. 전화는 나중에 해. 우선 우리 얘기부터 들어봐. 철수 아저씨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힘은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조폭도 이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정숙은 주변을 둘러보며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평소에 국 끓여주고 반찬 나눠 먹던 정겨운 이모들이 지금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순자 이모는 과일 깎는 칼을, 경자 이모는 국자를 들고 있었어요. 심지어 70이 넘은 영순 할머니도 지팡이를 꽉 쥐고 계셨죠. 이모들, 정말 이러시면 안 돼요. 이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정숙이 걱정스럽게 말했지만 만옥 이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숙아, 법이 뭔지 알아? 법은 힘 있는 사람들이 만든 거야. 우리 같은 서민들은 법보다 더 빠른 게 있어야 해. 만옥 이모가 바닥에 떨어진 김치전 부스러기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우리가 여기서 30년 넘게 살면서 만든 규칙이 있어. 첫째, 이웃끼리 서로 돕는다. 둘째, 손님을 정성으로 대한다. 셋째, 우리 터전을 함부로 짓밟는 자는 용서하지 않는다. 조폭이 뒤로 물러서며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사방이 막힌 상황에서 도망갈 곳이 없다는 것을 완전히 인식한 거죠. 야, 미친 거야? 나 건드리면 가만 안 둬. 조폭이 소리를 질렀지만 목소리에는 이미 두려움이 섞여 있었어요. 특히 영순 할머니가 지팡이를 톡톡 치며 다가오는 모습을 보고는 더욱 당황했죠. 젊은이, 할머니 말 좀 들어봐. 영순 할머니가 의외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시장에서 장사한 지 40년이야. 6.25 때도, IMF 때도, 코로나 때도 여기서 버텼어. 그런데 너 같은 애송이가 와서 우리 터전을 함부로 하면 되겠니? 할머니의 말씀에는 세월의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조폭도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정숙은 이런 할머니와 이모들의 모습이 낯설면서도 한편으로는 경외스러웠습니다. 평소에는 손님 하나 더 받으려고 애쓰고 1,000원짜리 거스름돈도 꼼꼼히 계산하던 분들이 이렇게 단결할 수 있다는 게 신기했거든요. 그런데 이모들, 이러다가 정말 경찰 오면 어떻게 해요? 정숙이 걱정스럽게 물었을 때 생선가게 영호 아저씨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정숙아, 경찰이 와도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하겠어? 우리는 그냥 가게 문 닫고 있는 것뿐이야. 영호 아저씨의 말에 다른 상인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모든 것이 계획된 것 같았습니다. 조폭이 다시 휴대폰을 만지려 하자 이번에는 순자 이모가 나섰습니다. 젊은이, 잠깐만. 너 혹시 부모님은 살아계시니? 갑작스러운 질문에 조폭이 당황했어요. 그건 상관없잖아. 상관 있어. 내 부모님이 내가 이런 짓 하는 걸 알면 얼마나 속상하겠니? 내 아들도 너 또래인데 만약 이런 짓 한다면 내 손으로라도 혼내줄 거야. 순자 이모의 말에 조폭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순간 강해 보이려던 가면이 흔들리는 것 같았어요. 그때 정숙이 조용히 무릎을 꿇고 바닥에 흩어진 김치전 부스러기를 하나하나 주워 담기 시작했습니다. 뜨거워서 손끝이 아팠지만 계속 주웠어요. 정숙아, 뭐하니? 그냥 놔둬. 만옥이모가 말했지만 정숙은 계속 주웠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이거 버리면 안 돼요. 이모가 정성스럽게 만든 거잖아요. 정숙이 부스러기를 다 주운 뒤 일어나서 조폭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당신이 발로 찬 건 김치전이 아니에요. 이모가 새벽부터 일어나서 김치 다듬고 반죽하고 정성스럽게 구운 마음이에요. 그리고 그 마음을 짓밟힌 우리의 자존심이에요. 정숙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조폭은 정숙의 말을 듣고 순간 멈칫했어요. 뭔가 가슴을 찌르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시장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긴장감보다는 묵직한 무게감이 감돌았어요. 상인들의 눈빛에는 더 이상 분노가 아닌 단단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만옥이모가 천천히 조폭에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젊은이, 이제부터 우리 얘기를 들어봐. 내가 여기서 무엇을 잘못했는지 차근차근 알려줄게. 만옥이모가 조폭에게 한 걸음 더 다가서려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시장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어요. 삐뽀삐뽀, 경찰차 특유의 그 소리였죠. 경찰이다. 경찰 왔어. 조폭이 반가워하며 소리쳤습니다.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확 퍼졌어요. 정숙도 당황했습니다. 누가 신고를 했을까요? 시장 상인들은 모두 여기 있는데 말이에요. 이모들 어떻게 해요? 경찰 오면 문 열어야 하잖아요. 정숙이 걱정스럽게 말했을 때 밖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경찰입니다. 문 열어주세요. 신고 들어와서 왔습니다. 목소리가 또렷하고 정확했어요. 정말 경찰이 온 것 같았습니다. 만옥이모가 다른 상인들과 눈빛을 교환한 후 고개를 끄덕였어요. 문 열어주자. 경찰이면 어쩔 수 없어. 철수 아저씨가 입구 쪽 셔터 앞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셔터를 올리기 시작했어요. 쇠그랑거리는 소리와 함께 밖의 모습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두 명의 남자가 경찰 제복을 입고 서 있었어요. 한 명은 키가 크고 다른 한 명은 중간 키였는데 둘 다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찰입니다. 소란이 있다고 신고가 들어왔는데요. 키 큰 경찰이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제복도 번반하고 계급장도 제대로 달고 있었어요. 아, 네. 저희가 시장관리소 직원인데요. 정숙이 나서서 인사를 했습니다. 경찰이 오니까 마음이 한결 놓였어요. 조폭이 급하게 경찰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경찰관님, 이 사람들이 저를 가두고 협박했어요. 불법 감금이에요. 조폭의 목소리에는 억울함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키 큰 경찰은 별로 관심 없어 보였습니다. 네, 상황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분들이 모두 상인분들이신가요? 경찰이 주변을 둘러보며 물었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경찰치고는 말투가 딱딱하지 않고 시장 구조를 너무 자세히 살피고 있었거든요. 정숙이 상황을 설명하려는 순간 만옥이모의 눈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뭔가를 발견한 것 같았어요. 잠깐. 만옥이모가 조용히 말하며 경찰들을 자세히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큰 소리로 외쳤어요. 아, 너희 경찰 아니지.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라며 만옥이모를 쳐다봤습니다. 정숙도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서 당황했어요. 이모, 무슨 말씀이세요? 제복도 입고 있고. 정수가 저 사람 손목 봐. 만옥이모가 키 큰 경찰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정숙이 자세히 보니 경찰 제복 소매 사이로 문신이 살짝 보였어요. 용 모양의 문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저기 저 사람 목 뒤에도 문신 있어. 순자 이모도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중간 키 경찰의 목 뒤쪽에도 뭔가 검은 선이 보였거든요. 키 큰 가짜 경찰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들킨 것을 알았거든요. 뭔 소리야? 우리 정말 경찰이라고. 가짜 경찰이 당황해서 소리쳤지만 이미 상인들의 눈빛이 바뀌어 있었어요. 경찰이 문신을 해? 그것도 용 문신을. 영호 아저씨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정숙도 이제야 상황을 파악했어요. 저 사람들은 경찰이 아니라 아까 그 조폭의 동료들이었던 거죠. 이모들. 만옥이모가 다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똑같이 잠가라, 이 문도. 철수 아저씨가 즉시 셔터를 다시 내리기 시작했어요. 가짜 경찰들이 급하게 막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문 열어. 열라고. 가짜 경찰들이 소리를 지르며 셔터를 밀었지만 철수 아저씨의 힘이 더 셌어요. 철컥, 셔터가 완전히 닫혔습니다. 이제 시장 안에는 조폭 3명과 상인들이 함께 갇힌 상황이 되었어요. 완전히 속았네. 정숙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가짜 경찰들이 이렇게 제복까지 준비해서 올 줄은 몰랐거든요. 정수가, 이제 진짜 시작이야. 만옥이모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상인들을 향해 소리쳤어요. 이모들, 아저씨들, 이제 우리끼리 해결해야 해. 상인들이 하나둘 더 가까이 모여들었습니다. 영순 할머니도 지팡이를 꽉 쥐고 계셨고 경자 이모는 국자를 번쩍 들어 올렸어요. 가짜 경찰 2명과 처음 조폭 1명, 총 3명이 서로 등을 맞대고 서서 주변을 경계했습니다. 이거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우리 3명이고 저들은 10명 넘어. 중간 키 가짜 경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시장 안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제는 단순한 시비가 아니라 진짜 대결이 시작된 거였습니다. 정숙은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는 않았어요. 이 사람들과 함께라면 뭔가 해낼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가짜 경찰과 조폭 3명이 서로 등을 맞대고 선 채로 주변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상황이 완전히 역전된 거죠. 처음에는 1명이었는데 이제는 3명이나 되었어요. 형님, 어떻게 할까요? 중간 키 가짜 경찰이 떨리는 목소리로 처음 조폭에게 물었습니다. 상인들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닥치고 있어. 내가 생각 좀 해볼게. 처음 조폭이 짜증스럽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도 불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숙은 상황이 더 악화될 것 같아서 걱정이 됐어요. 이렇게 대치하고 있으면 누군가 다칠 수 있잖아요. 이모들, 그만해요. 이러다가 누가 다치면 어떻게 해요? 정숙이 만옥이모에게 말했지만 만옥이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숙아, 이미 늦었어. 저들이 가짜 경찰까지 데려온 이상 그냥 넘어갈 수 없어. 그때 키 큰 가짜 경찰이 갑자기 움직였습니다. 옆에 있던 영순 할머니에게 달려든 거예요. 할머니 조심해. 정숙이 소리쳤지만 영순 할머니는 나이가 많아서 피할 수 없었어요. 가짜 경찰이 할머니의 지팡이를 빼앗으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철수 아저씨가 달려와서 가짜 경찰을 밀어냈어요. 하지만 가짜 경찰이 중심을 잃으면서 영순 할머니와 함께 넘어졌습니다. 할머니, 상인들이 모두 달려왔어요. 영순 할머니는 바닥에 쓰러진 채 일어나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팔을 부여잡고 계시는 걸 보니 다치신 것 같았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순자 이모가 급하게 영순 할머니를 부축했습니다. 할머니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아파. 팔이 너무 아파. 영순 할머니의 목소리가 약해졌습니다. 팔목이 이상하게 꺾여 있는 걸 보니 골절인 것 같았어요. 병원 가야 해. 빨리. 경자 이모가 소리쳤지만 시장 문이 모두 잠겨 있어서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정숙은 그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평생 자신을 할머니처럼 아껴주신 영순 할머니가 이렇게 다치다니요. 문 열어줘요. 할머니가 다치셨어요. 정숙이 가짜 경찰들에게 애원했지만 그들은 오히려 비웃었습니다. 그러게 처음부터 가만히 있지 그랬어? 키 큰 가짜 경찰이 냉정하게 말했어요. 조금도 미안해하지 않는 표정이었습니다. 정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분함과 무력감이 동시에 몰려왔거든요. 제발, 할머니만은 병원에 보내줘요. 정숙이 무릎을 꿇고 애원했습니다. 자존심 같은 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할머니의 생명이 더 소중했거든요. 처음 조폭이 정숙을 내려다보며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만해요. 우린 장사꾼일 뿐이에요. 조폭이 정숙이 아까 했던 말을 그대로 따라했어요. 완전히 조롱하는 투였습니다. 그러니까 당하란 소리지. 너희 같은 촌스러운 인간들한테는 법도 사치야. 조폭의 말에 상인들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하지만 영순 할머니가 다친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행동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지? 영호 아저씨가 다른 상인들에게 조용히 물었어요. 상황이 예상보다 심각해졌거든요. 문 열고 경찰 불러야 하는 거 아니야? 경자 이모가 말했지만 만옥 이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 문 열면 저들이 도망가 버려. 그럼 할머니만 다치고 끝나는 거야. 상인들 사이에서 의견이 갈리기 시작했어요. 누군가는 할머니를 먼저 병원에 보내야 한다고 했고, 누군가는 끝까지 저들을 붙잡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냥 이제 그만하자. 할머니도 다치셨는데. 젊은 반찬 가게 사장이 말했어요. 무서워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럼 우리 시장이 어떻게 되는데? 오늘 이렇게 물러서면 내일은 더 많이 올 거야. 철수 아저씨가 단호하게 말했지만 목소리에는 확신이 부족했어요. 정숙은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로 영순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는 의식은 있었지만 고통스러워하고 계셨어요. 할머니, 괜찮으실 거예요. 꼭 괜찮아지실 거예요. 정숙이 할머니의 손을 꽉 잡고 말했지만 할머니는 힘없이 고개만 끄덕이셨어요. 조폭들은 상인들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고 더욱 기세등등해졌습니다. 봐라, 이게 현실이야. 너희들이 아무리 뭉쳐도 결국 이런 식으로 끝나는 거야. 시장 전체가 무거운 침묵에 잠겼어요. 처음에 결의는 온데간데였고 이제는 모두가 무력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정숙은 눈물을 닦으며 생각했어요. 정말 이대로 끝나는 걸까요? 할머니만 다치고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은 채로요? 영순 할머니가 다친 후 시장 분위기는 완전히 가라앉았습니다. 상인들은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고 조폭들은 승리감에 젖어 있었어요. 정수가 할머니 물 좀 가져와. 만옥 이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숙은 고개를 끄덕이고 시장 안쪽으로 향했어요. 지하 보일러실에 정수기가 있었거든요. 계단을 내려가면서 정숙은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질 줄 몰랐어요. 단순한 시비로 시작된 일이 이렇게까지 커질 줄은요. 지하 보일러실은 평소에도 어둡고 습했습니다. 형광등 하나만 깜빡거리고 있었어요. 정수기에서 물을 받으려는 순간 뒤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흑, 흑, 누군가 우는 소리였어요. 정숙이 뒤돌아보니 보일러 뒤편 구석에 한 노인이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정숙이 깜짝 놀라며 다가갔어요. 노인은 70대 정도로 보였는데 낡은 작업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낯익었어요. 할아버지, 왜 여기 계세요? 위에 무슨 일 있는 거 아세요? 정숙이 물었을 때 노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가득했어요. 내 아들이 또 사고 쳤구나. 노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순간 깨달았어요. 이 노인이 위에 있는 조폭과 닮았다는 걸 말이에요. 혹시 위에 있는 그 사람이 할아버지 아드님이세요? 정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20해 전에 이 시장에서 일했어. 청소하고 집 나르고. 그때는 이 시장이 내 삶의 전부였지. 노인이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90년대 말이었어. 시장 재개발한다고 해서 상인들이랑 같이 반대 시위했었지. 이 시장이 없어지면 우리 같은 사람들은 갈 곳이 없잖아. 정숙이 숨을 멈추고 들었어요. 이런 얘기는 처음 듣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시위하다가 경찰들이랑 몸싸움 벌어졌어. 그때 내가 사라졌지. 머리 다쳐서 기억을 잃고 병원에 있었는데
아무도 찾지 않더라고. 노인의 눈에서 눈물이 더 많이 흘렀어요. 나중에 정신 차려보니 시장은 그대로 있고 상인들도 그대로 장사하고 있더라고. 그런데 아무도 내가 사라진 걸 신경 쓰지 않았어. 마치 처음부터 없던 사람처럼. 정숙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니요. 그 후로 아들이 변했어. 아버지를 버린 시장 사람들을 원망하게 됐지. 그래서 이상한 길로 빠져든 거야. 노인이 한숨을 깊게 쉬었어요. 할아버지. 정숙이 말하려는 순간 갑자기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20년 전 일이었어요. 시장에서 일하던 청소원 아저씨가 갑자기 사라졌던 사건 말이에요. 잠깐. 할아버지 성함이 혹시 김덕수세요? 정숙이 물었을 때 노인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어떻게 내 이름을? 할아버지, 정말 덕수 할아버지세요. 정숙이 흥분해서 소리쳤어요. 할아버지를 우리가 얼마나 찾았는지 아세요? 만옥이모, 철수 아저씨, 영호 아저씨. 모든 상인들이 밤낮으로 찾아다녔어요. 정숙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경찰서도 가고 병원도 다 돌아다니고 실종 신고도 냈어요. 몇 달 동안 포기하지 않고 찾았다고요. 덕수 할아버지의 눈이 커졌어요. 정말이야? 네. 저는 그때 새로 온 직원이었는데도 기억해요. 모든 상인들이 할아버지 걱정하면서 찾아다니는 모습을 봤어요. 특히 만옥이모는 매일 울면서 할아버지 찾으러 다니셨어요. 정숙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몇 달 후에 시청에서 연락이 왔어요. 무연고자로 병원에 입원해 있던 분이 계시다고. 그때 만옥이모가 직접 가봤는데 할아버지가 아니었어요. 덕수 할아버지가 손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할아버지, 아드님한테 진실을 말해주세요. 우리가 할아버지를 외면한 게 아니에요. 끝까지 찾았어요. 지금도 만옥이모는 가끔 할아버지 얘기하세요. 정숙이 덕수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들아, 내 아들아. 덕수 할아버지가 중얼거리며 일어났어요. 그리고 계단을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정숙도 물컵을 들고 따라 올라갔어요. 이제 모든 게 달라질 것 같았습니다. 위로 올라가자 여전히 대치 상황이 이어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덕수 할아버지가 나타나자 처음 조폭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버지가 왜 여기에? 민수야. 덕수 할아버지가 아들을 부르며 천천히 다가갔어요. 시장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아버지. 민수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20년 만에 만난 아버지, 그것도 이런 상황에서 말이에요. 민수의 손이 주먹을 쥐었다 폈다 하고 있었어요. 덕수 할아버지가 천천히 아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었어요. 민수야, 아버지가 잘못 알고 있었어. 이 사람들이 아버지를 버린 게 아니야. 덕수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확고했습니다. 아버지, 그게 무슨... 민수가 당황해서 말하려는 순간 키 큰 가짜 경찰이 끼어들었어요. 형님, 지금 감정에 휘둘리시면 안 됩니다. 우리 일 생각하세요. 가짜 경찰이 민수의 어깨를 잡으며 말했어요. 목소리에는 차가운 기운이 섞여 있었습니다. 맞아요, 형님. 여기서 물러서면 우리 체면이 어떻게 됩니까? 중간 키 가짜 경찰도 거들었어요. 두 사람 모두 민수가 마음이 흔들리는 것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민수는 혼란스러워했어요. 아버지의 말과 동료들의 말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거든요. 민수야, 이 이모들이 너를 아기 때부터 봤어. 특히 만옥 이모는 내가 아버지 찾아서 올 때마다 같이 울어주셨어. 덕수 할아버지가 만옥 이모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만옥 이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20년 전 기억이 생생했거든요. 민수야, 정말 오랜만이다. 너 아버지 찾아서 매일 울던 것도 기억나고. 만옥 이모가 말하려는 순간 키 큰 가짜 경찰이 갑자기 뒤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번쩍이는 것이 칼이었어요. 형님, 감정 버리시죠. 일은 일이니까. 가짜 경찰이 칼을 만옥 이모에게 향하며 말했습니다.
상황이 급변했어요. 이모. 정숙이 소리치며 만옥이모 앞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 순간 철수 아저씨도 쇠파이프를 들고 달려왔어요. 칼 버려. 철수 아저씨가 큰 소리로 외쳤지만 가짜 경찰은 웃으며 칼을 휘둘렀습니다. 그때 시장 곳곳에서 상인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영호 아저씨는 생선 손질용 칼을, 순자 이모는 과일 깎는 칼을, 경자 이모는 큰 국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우리 시장에서 칼부림하겠다고? 영호 아저씨가 단호하게 말하며 다가왔어요. 생선가게에서 20년 넘게 일한 솜씨로 칼을 능숙하게 다뤘습니다. 가짜 경찰들이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예상보다 상인들의 반격이 조직적이었거든요. 다들 뒤로 물러서 정말 찌를 거야. 중간 키 가짜 경찰이 소리쳤지만 상인들은 멈추지 않았어요. 정숙은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영순 할머니가 다친 모습이 계속 생각났거든요. 민수야. 덕수 할아버지가 아들을 향해 소리쳤어요. 아버지를 위해서라도 그만둬. 이 사람들은 내 적이 아니야. 민수의 얼굴이 복잡하게 변했어요. 하지만 키 큰 가짜 경찰이 민수를 밀어젖혔습니다. 형님은 빠지세요. 우리가 처리하겠습니다. 가짜 경찰이 칼을 들고 정숙에게 달려들었어요. 정숙은 순간적으로 옆으로 피했지만 균형을 잃고 비틀거렸습니다. 그 순간 만옥이모가 뜨거운 고추장을 담은 통을 가짜 경찰에게 던졌어요. 아! 가짜 경찰이 고추장을 맞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얼굴과 옷이 빨갛게 물들었어요. 정숙은 이때다 싶어서 바닥에서 일어나며 가짜 경찰의 팔을 잡았습니다. 평생 시장에서 무거운 짐을 나르며 단련된 힘이었어요. 으악! 가짜 경찰이 정숙의 힘에 놀라며 칼을 떨어뜨렸습니다. 정숙이 그의 팔을 뒤로 꺾으며 큰 소리로 외쳤어요. 이 시장은 우리가 30년 동안 지켜왔어요. 앞으로도 우리가 지킬 거예요. 정숙의 목소리에는 지금까지 느껴본 적 없는 강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른 상인들도 일제히 움직였어요. 철수 아저씨가 중간 키 가짜 경찰을 제압하고 영호 아저씨와 순자 이모가 칼들을 모두 치웠습니다. 민수는 그 모든 광경을 넋을 잃고 바라보고 있었어요. 자신이 적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용감하게 싸우는 모습을 보니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아버지. 민수가 덕수 할아버지에게 다가가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들아, 이제 알겠니? 진짜 가족이 누구인지. 덕수 할아버지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시장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승리의 고요함이었어요. 민수가 아버지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을 때 시장 밖에서 진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번에는 여러 대의 경찰차 소리였어요. 경찰입니다. 즉시 문을 열어주세요. 확성기를 통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아까와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어요. 정숙이 철수 아저씨를 바라봤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경찰이 분명했어요. 문 열어도 될까요? 정숙이 만옥이모에게 물었을 때 만옥이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괜찮아. 우리가 할 일은 다 끝났어. 철수 아저씨가 셔터를 올리자 진짜 경찰관들이 들어왔어요. 제복도 제대로 입었고 계급장도 번쩍였습니다. 무엇보다 아까와 달리 선글라스를 끼지 않은 정직한 얼굴들이었어요. 신고받고 왔습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경찰서장으로 보이는 분이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정숙이 상황을 설명했어요. 가짜 경찰로 변장한 사람들, 영순 할머니를 다치게 한 일, 그리고 민수와 아버지의 이야기까지 말이에요. 이해했습니다. 일단 관련자들을 조사하겠습니다. 경찰이 가짜 경찰 2명을 수갑을 채워 데려갔어요. 그들은 끝까지 저항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민수는 아버지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20년간의 오해가 풀리고 있었죠. 아들아, 이제 새로 시작하자. 아버지가 도와줄게. 덕수 할아버지가 민수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민수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어요.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너무 잘못 생각했어요.
민수가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상인들에게도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이모님들, 아저씨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큰 잘못을 저질렀어요. 만옥 이모가 민수에게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민수야, 너 어릴 때 내가 김치전 해줬던 거 기억나니? 이제 다시 해줄게. 만옥 이모의 말에 민수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어린 시절의 따뜻한 기억이 되살아났거든요. 영순 할머니는 병원으로 이송되었는데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었어요. 깁스만 하면 될 정도였습니다. 경찰 조사가 끝난 후 시장은 천천히 정상화되기 시작했어요. 부서진 것들도 있었지만 상인들은 서로 도우며 정리했습니다. 정수가, 만옥 이모가 정숙을 불렀어요. 오늘 내가 정말 대단했어. 나이도 어린데 이렇게 용감하게. 이모, 저 혼자 한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함께 한 거죠. 정숙이 겸손하게 말했지만 상인들은 모두 정숙을 대견해 했어요. 며칠 후 시장 상인회에서 놀라운 소식이 있었어요. 정숙 씨를 시장 이사로 추천하기로 했습니다. 상인회장이 발표했을 때 정숙은 깜짝 놀랐어요. 저요? 계약직인 제가요? 계약직이 문제가 아니야. 이 시장을 진짜로 사랑하고 지키려는 마음이 중요한 거지. 철수 아저씨가 말했습니다. 다른 상인들도 모두 박수를 쳤어요. 일주일 후 시장은 완전히 복구되었습니다. 김치전집도 새 단장을 했어요. 만옥 이모는 첫 김치전을 정성스럽게 구웠습니다. 자, 다들 모여봐. 오늘은 특별한 날이야. 만옥 이모가 상인들을 불렀어요. 민수와 덕수 할아버지도 함께 있었습니다. 만옥 이모가 김치전을 접시에 담으며 말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일주일 전에 발로 차인 그 김치전이야. 이제 다시 만들었어. 정숙이 그 김치전을 보며 감회가 새로웠어요. 일주일 전의 일이 꿈만 같았거든요. 정수가, 내가 한마디 해봐. 만옥 이모가 정숙에게 말했어요. 정숙이 김치전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게 우리 식구들이 만든 맛이에요. 발로 차면 안 돼요. 무릎 꿇고 먹어야 해요. 정숙의 말에 모든 상인들이 웃었어요. 따뜻하고 정겨운 웃음이었죠. 민수가 김치전 한 조각을 받아들며 말했습니다. 정말 맛있어요. 어릴 때 먹던 그 맛 그대로네요. 그럼 이모가 30년 동안 같은 방법으로 만들었는걸? 만옥 이모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해가 질 무렵 시장은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상인들 사이에는 전보다 더 강한 유대감이 생겼어요. 정숙은 새로운 사무실에 앉아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시장 사람들이 각자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었어요. 덕수 할아버지는 다시 시장에서 일하기 시작했고 민수는 정식으로 취업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시장이 정말 좋은 곳이구나. 정숙이 혼자 중얼거렸어요. 그리고 다시 일에 집중했습니다. 이 시장을 더 좋은 곳으로 만들어야겠다는 마음으로 말이에요. 시장의 하루가 끝나갈 무렵 김치전 굽는 냄새가 여전히 골목 곳곳에 퍼져 있었습니다. 그 냄새는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어 주었어요.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